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야. 우리 함께 분노했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 마지막 수업입니다. 박상진 학생 왔고요. 진유미 학생 왔고요. 이경주 학생 왔고요. 박민호 학생 왔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제2생들. 네,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이 근로자 갑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했고, 네, 권성빈 학생 왔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처분은 승진 승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심 판정을 구했다라는 것은 이제 재심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로 구제 신청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퍼즐을 끼워 맞춰서 근로자 갑이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구제 신청은 근로자가 무조건 하죠. 초심이 기각됐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전제로 해서 들어가셔야 되겠고,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두 개가 되는 것이고, 네, 바른소리TV 진정환님 오셨습니다. 네, 사건이 두 개가 되는 것인데 초심은 둘 다 들어갔고 재심도 둘 다 들어갔고 소송은 해임 처분 부분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재 계속 중인 상태입니다. 설문 1번에서는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행정처분인지를 물었습니다. 행정처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머지 진노위의 초심 판정과 중노위의 재심 판정의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출발점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그리고 해임 처분의 법적 성질이 필요한데, 여기서 해임 처분의 법적 성질을 굳이 중복해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만 질문했습니다. 설문 2번에서도 직위해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을 질문을 한 것이고, 해임 처분이 직위해제에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에 따라서 설문 2번에서 협의의 수익에 관한 논점이 나오게 됩니다. 설문 2번에서는 해임 처분에 관한 취소과 별도로 직위해제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가 적법한지를 물음으로써 행정소송의 한계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고요. 소송 요건에 관한 논의로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안이 제출된 것은 4명밖에 없습니다. 4명이 하나, 둘, 셋, 넷. 네, 4명이죠. 네,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수 첨삭을 하기로 했고요. 2회부터는 한 명씩 랜덤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권성빈 학생 했고요. 진윤미, 정태권, 박상진 3명의 학생에 대한 답안을 봐야 됩니다. 먼저 진윤미 학생의 설문 1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학생의 설문 1번 보고 박상진 학생의 설문 1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시간이 지나갈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설문 2번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유미 학생의 답안입니다.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네, 우선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갑의 부당해고동 구제 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결정은 부진정 당사자 심판으로서 처분으로서 재결에 해당하며, 재심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의 기각 판정은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설문 1번을 들어가기 전에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문제되는 행정장의 법적 성질로 진노위의 초심 판정과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관한 검토를 저는 설문 2번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 1번이 나오기도 전에 맨 앞부분에 도치를 시켜가지고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검토했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습관대로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문 1번과 설문 2번을 이 문제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문제라고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행정작용과 B라는 행정작용과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행정작용이 분설형 문제인데 문제가 설문 1번, 설문 2번 두 개로 나눠지는 문제예요. A하고 B라는 행정작용이 설문 1에서도 등장하고 설문 2에서도 등장하고 하는 상황이라면 A와 B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지금처럼 앞으로 당겨서 검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의 본문에서 행정작용이 A하고 B하고 등장을 했는데 설문 1에서는 A에 관한 질문만 하고 있고 설문 2에서는 B에 관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겨가지고 A하고 B의 법적 성질을 전부 다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고 설문 1에 들어가가지고 A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설문 2에 들어가가지고 B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문제 본문에서 A하고 B하고 C의 행정작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설문에서 질문된 부분은 B에 관한 부분만 질문한다. 그러면 A하고 C에 관한 검토는 안 해도 됩니다. 법적 성질. B에 대해서만 검토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의 본문에서 A하고 B가 행정작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문 2번에 가니까 한편 이러고 들어가면서 C라는 행정작용이 설문 2 안에서 최초 등장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A하고 B라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맨 앞에 도치시킬 수 있겠고 그리고 C에 관한 문제는 설문 2번 안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법적 성질이라고 해서 항상 맨 앞으로 도치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직위 해제와 해임 처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에서 진호위, 중노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위해제가 만약에 행정처분이라면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같이 그것이 만약에 행정처분이라고 한다면 진호위의 초심판정과 중노위의 재심판정의 법적 성질이 달라질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x값을 무엇으로 넣을 것인가? 그건 첫 번째 등장하는 행위, 맨 앞에 선행행위의 법적 성질이 x예요. x값을 뭐로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 y값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설문 1번에서 굳이 질문을 했으니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의 법적 성질을 설문 1에서 다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호위의 초심판정과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앞으로 도치시킨 것이다. 이것은 무리하게 앞으로 도치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진호위의 초심판정이고 뒷부분이 중노위의 재심판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여기에 빨간 표시를 한 이유는 이거는 무리한 도치라는 의미고 빨간 표시를 한 이유는 동그라미 1번 빨간 표시한 이유 동그라미 2번 번호 매겨 주시고요. 번호 매기는 거 습관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요. 첫 번째 정식 명칭이 나오면 반드시 약칭 사용하세요. 거기다가 이하 진호위란다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것은 여기에 중노위도 마찬가지죠. 중앙노동위원회의 해놓고 나서 중앙노동위에다 괄호 열고 이하 중노위라 한다. 시작 부분에서 약칭 처리를 모든 단어는 정식 명칭을 처음에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바로 이하 무엇이라 한다 라고 해서 약칭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괄호에 괄호를 넣지 마세요. 괄호에 괄호를 넣으면 다시 이 괄호 안에 또 괄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괄호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첩 괄호가 사용이 될 때는 큰 괄호 있죠? 이렇게 생긴 거, 큰 괄호, 그 다음에 중간 괄호, 그 다음에 작은 괄호, 이런 식으로 괄호 역시도 괄호의 층위를 나눠줘야 됩니다. 똑같은 괄호를 괄호 안에 괄호 안에 괄호 안에 괄호를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여기서 괄호 땡기다가 헷갈려져 버리게 되면 손에는 보이는지 본다. 그리고 아무리 큰 괄호, 중간 괄호, 작은 괄호가 소괄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괄호 겹치지 마세요. 괄호는 풀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심판법 얘기할 때만 정식명칭 쓰고 뒤에 두 번째 정식명칭이 들어올 때 그때 약칭 사용하면 되잖아요. 아니 정작 약칭 사용이 필요한 것들은 약칭 사용도 안 해놓고 별것도 아닌 글자 숫자 훨씬 적은데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권성빈 학생 왔고요. 네, 정태건 학생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게 기각결정이다. 물론 진호위에서 기각이 됐으니까 근로자가 종로위에 재심을 신청했겠죠? 아니에요. 괄호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커요. 기각이 됐으니까 근로자가 종로위에 재심을 신청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 게 맞는데, 하지만 문제에서 진호위가 뭐 했단 말이 없어요. 진호위가 뭐 했단 말이 없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가 종로위에 재심청을 했던 것이다. 라는 이런 방과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진호위가 한 거는 무조건 기각만 하는 것처럼 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초심 판정이라고 해서 방향을 잡아주지 말아야죠. 문제에서 기각했다, 진호위가 기각했다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진호위는 기각한 상황이다라는 설명도 없어요. 문제에도 언급이 없고 답안에서도 설명이 없는데 무조건 기각결정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편협해 보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각결정이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 아니죠. 부진정 당사자 심판은 초심이죠. 초심이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죠. 기각결정은 처분으로서 재결에 해당한다. 그럼 얘는 뭐죠? 중간에?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라는 거, 얘의 주어가 없어요. 부진정 당사자 심판의 주어가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 심판, 권성빈 학생은 그냥 당사자 심판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냥 당사자 심판 그러면 당연히 공법상 진정 당사자 심판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진정이라고 말을 하려면 지금 이 법률관계가 사법관계라는 언급이 나와야죠. 사법관계라는 언급이 없는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죠. 종로위의 기각 판정은 기각 판정이 행정심판인 게 아니죠. 재심이 행정심판인 거죠. 기각 판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다. 이거 체크 안 했네. 그리고 2조 3호 아니에요. 2조 3호. 여기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근거 규정을 제시할 거였으면 여기서 처분으로서의 재결에도 이 부분에 괄호 열고 근거 규정이 나왔어야죠. 네, 나는 문화인 손명기 학생 왔습니다. 정의업 학생 왔습니다. 통일적으로 가야죠. 통일적으로. 대꾸를 맞춰야지. 근거 규정을 넣어주려면 위에도 넣어주고, 빼려면 밑에도 빼고, 통일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2조 3호를 얘기했는데,
행정심판법 2조 3호. 2조 3호에 보면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6조 나왔어요. 6조. 그러면 6조를 가보시면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소속기관 사무총장, 행정처장, 사무처장, 사무총장 인권위 따르르르 그 다음에 1항에 있는 거 말고 나머지 국가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 여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없어요. 중앙노동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조 3호에 있는 재결은 이 재결은 일반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재결이에요. 이건 일반 행정심판에서 나오는 재결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특별행정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심판의 재결이 2조 3호 쪽의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 써도 돼요. 이건 욕심이죠. 무리수를 또 뒀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1의 해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질. 직위해제란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잠정적인 보직의 해제를 말한다. 좋아요. 뭐 의의야. 이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틀린 내용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직위해제는 인사처분으로서 사업장 내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내리는 징계처분과 그 성격이 다르다. 지금 이게 노동법에서 자꾸 이거 뭐 인사처분과 징계처분 구별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직위해제하고 징계처분은 다르죠. 근데 징계처분은 인사처분의 일종이란 말이죠. 노동법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예, 그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쓰면서 모니터링 한 적은 없어요. 신림동 노동법 강사들 강의를 3개 정도 내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냥 흐름 보려고 했는데 행정법 강론의 공무원 파트 들어가게 되면 징계처분은 인사처분의 일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법 교수님 채점하는 겁니다. 그래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라고 할 때 인사재량은 원래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분명 다른 거지만 왜 직위해제는 어떤 비위 행위에 따라서 응징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인사처분과 징계처분을 저런 식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은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게 행정처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뿐이고 그리고 그냥 예의상 원래 시작할 때 의의를 쓰는 것 뿐이에요. 과욕이다. 필요 없는 내용의 과욕이고 인사처분과 징계처분의 구별을 하다가 엄격한 구별을 잣대를 들이대다가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 그 다음에 A공단과 소속 근로자 갑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법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상하죠? 사법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근로관계를 맺는 거죠. 근로관계를. 그럼 뭐 하게 돼요? 근로계약을 통해 사법관계를 맺고 있다. 뭔가 어색하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쓸 거면 나라면 사법상 채용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법상 채용계약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서로 간에 맺었다. 근로계약을 통해라는 거는 좀 이거는 이상하지 않은데 사법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사법상의 채용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 직위해제는 A공단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발령한 처분이고 보세요. 물론 인사발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인사발령 났다. 대기발령했다. 그런데 지금 행정법을 얘기하고 있는지 민사소송 얘기하는 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할 때도 공법상의 처분에서의 용어와
그 다음에 사법상 인사조치에서의 용어를 구별을 좀 하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용어, 통용시킬 용어는 또 따로 챙겨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처분을 발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령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저것이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이다라는 인식을 가져버리게 돼요. 근로자에게 발령한. 처분을 발했나? 근데 뒤에 보니까 실제 표현을 처분이라고 해요. 행정법 답안지에서 처분이라고 저렇게 심지어 꺾음색 괄호 안에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진짜 처분이라고 인식해버립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공단이 지금 직위해제라는 처분을 했다. 이거 행정처분이다라고 느껴버리거든요. 이런 거 말 조심해야 되고, 행정청의 지위에서 공법에 근거해 발령한 처분이 아니다. 맞아요. 행정청 문제와 공법행위 문제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잡혀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는 판례도 항상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고요. 그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행정청이 아닌지를 얘기해야죠. 항상 왜? 항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얘는 건강보험공단이죠. 공단공사와 같은 공법상 법인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돼요. 문제에서는 A공단이라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료의 부가고지 등에 관한 사무는 건보공단한테 위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가고지하면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처분이 맞죠. 이런 식으로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행정청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 그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해줘야죠. 설명이 없어요.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런 불필요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 자리에다가 왜 행정청이 아닌지를 설명했더라면 충분히 시간과 지면이 남는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모두 등장해요. 중노위의 재심과 사법부의 소송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을 한 번에 행정쟁송법 2조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제시하거나 행심법과 행소법 중에 한쪽으로만 방향을 잡을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행소법 쪽으로 갔어야죠. 왜냐면 문제는 설문 2번에서 소송 얘기가 나오고 문제는 소송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방향을 잡는다면 행소법으로 가야지 행심법으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행소법으로 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행쟁법으로 가야죠. 행정쟁송법, 심판법과 소송법을 함께 묶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항상 어떻게 해도 틀리지 않는 표현이 행정쟁송법 2조, 그냥 이렇게 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음에 발령한 처분이 아니다. 그렇고요. 요거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요거 아니다 요거 연결시켰던 거고, 인사처분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다. 보세요. 물론 행정처분에서만, 진짜 처분에서만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법상의 행위에서도 재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공법상의 행위에서 사실행위에도 재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공법상의 사실행위에서도 재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강사도 없어요. 강사도 몰라요. 교수님들은 쓰시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개념이고. 근데 지금 무리하게 재량행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행정법 답안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행위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움직여요. 처분이다, 그거가 재량행위다, 기속행위다.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움직이는데 처분이 아니라고 위에서 얘기해놓고 나서 여기서 재량행위를 얘기하고 있으니 왜 이러는 거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뭘 말하고 싶은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
인사처분은 사용자에게 인사권자죠. 네. 재량권 인정 맞죠? 공법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량행위냐 아니냐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심지어 진짜 행정처분에서도 재량권 행사의 근거를 바꾸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거나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기사동이 깨져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식의 재량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굳이 기속행위 재량이 검토도 안 해요. 실제 행정처분에서도요. 불필요한 얘기를 또 쓰고 있다. 지금 계속 욕심이 여기저기 더덕더덕 묻어있다. 전혀 득점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서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면 이런 실체법적 내용을 뭐라 얘기해요. 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뭐 근로기준법 23조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23조 뭐 지금 입증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닌데 저 얘기가 왜 나오죠? 사용자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 재량권 행사할 수 있다. 정말 하나만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 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해임 처분이 직위의 처분에 미치는 효과. 뭐 이런 제목은 보시다시피 해임 처분이 직위의 처분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문제에서 표현을 주면 그 표현대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런 거 줄이면 해임 처분의 효과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가도 돼요. 네. 이런 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직위해제는 잠정적 처분이므로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해임 처분이라는 종국처럼 발견되면 직위해 처분의 효력은 사후적으로 섭니다. 이거는 완벽하죠. 어저께 권성빈 학생 답안에 잠정적이라는 이런 얘기가 없고 동일한 사유 누락되고 그 다음에 잠정적인 매가 종국적이다 얘기해줘야 되고 사후적이다 빠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 설문 1의 해결. 예, 다들 왜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할 때 동그라미를 두 줄짜리를 쓰죠? 컨트롤 F10 이렇게 누르면 컨트롤 F10 누르고 위에 보면 HNC 코드에서 이거 탭 잡아가지고 3698 누르면 그러면 동그라미 나오거든요? 한 개짜리 나오는데 두 줄짜리 어디서 가져온 거지? 아무튼 그따 치고 가백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A공단이 사용자의 지위. 이거 봐. 사용자도 행정청일 수 있어요. 사용자는 행정청 아닌가요? 공무원에 대해서 행해지는 처분은 행정청이 한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잖아요. 거기도 근로관계 성립되잖아요. 판례도 있잖아요. 사용자다라는 걸 묻는 게 아니죠. 행정청이 아니다가 중요한 거죠.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했다가 아니라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지 않았다죠.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지 않았다. 해서 내린 처분으로서 이거 보세요. 또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죠. 처분이 아니라고 해놓고 처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처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헷갈려요. 이게 불가피하게 이 표현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엄연히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피할 수 있잖아요. 처분이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고 내린 것으로서 뭐 그냥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법상 행위라는 말이 없죠. 행정청이 아니다 사법행위다. 행정청이 아니다 공법행위가 아니다. 근데 더 우스운 것은 뭐냐면 처분이다 아니다 얘기할 때 본인이 위에서 행정심판법을 말해놓고 똑같은 상황인데 행정수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양다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전한 양다리예요. 양쪽을 다 거두고 싶다면 행정쟁송법 2조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무난하고 여기서는 가장 또 적절하고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네, 김미니미니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된다.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이 진짜 그냥 뭉개버리는 말인 거예요. 뭉개버리는 말. 해임 처분을 인하여 무슨 말이야? 뭐 어쨌다는 거야 해임 처분이. 해임 처분에 흡수돼요. 흡수돼요. 임시적인 조치는 최종적인 조치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흡수돼서 소멸했다. 흡수다. 인하여. 네. 저게 맞는 키가 아닙니다. 인하여. 설문 1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학생. 1점도 줄 수 없어요. 이거 완전히 빵점입니다. 우선 시작부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겉멋이 들어갔어요. 설문이요. 설문이 도대체 뭐라고 한자를 씁니까? 그럼 해결도 한자로 써야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한자를 사용하면 없어 보여요. 그냥 깡패들이 목에 금목걸이 걸고 다니는 느낌이라니까요. 그건 멋있는 게 아니거든. 혼자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보단 띄어쓰기라도 제대로 해야죠.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은 법적 띄고 성질이잖아요. 잘 보세요. 정태권 학생의 답안이 얼마나 겉멋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시면,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 미쳐버릴걸요? 보는 순간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거 채점자한테 고통을 주는 고문행입니다. 설문에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A공단과 근로자 갑 간에, 갑 간에도 갑 띄고 간에잖아요. 네. 이 갑간 이러면은 갑간 그럼 이건 뭐 간땡이 뭐 이런 거거든요. 갑간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완전 종료인가요 지금? 직위해제에 의해서 완전 종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진짜 없어 보여요. 이게 그나마 지금 타이핑이니까 그렇지, 이 뾰족가로 답안지에 되게 멋있는 줄 알고 쓰는 학생들 있어요. 정말 없어 보입니다. 인사 및 징계. 이 보세요. 인사와 징계를 또 구별하고 있죠. 징계는 인사의 일종이라니까요. 이거를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못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대놓고 강조를 함으로써 스스로 감점 자초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안 해요. 관련 보세요. 종료시키는 인사 및 징계 관련 사법행위로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법행위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사법행위예요. 이게 직위해제가 완전히 종료시키는 것도 아닌데 종료시킨다고 말해요. 띄어쓰기 틀려요. 한자 써놓고 나서 여기는 한자가 필요 없어요. 정작 한자를 쓴다면 여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작 필요한 건 여기 아니에요? 이게 사법행위인지 사법행위인지, 여기서 사사로울 사자를 써줘야죠. 그렇죠? 사법부 할 때 사자가 아니라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이것은 공법행위가 아니다, 정작 한자를 써야 된다면 사법행위 쪽에 들어와서 써야 될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28조, 30조, 31조. 이것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겉멋의 쩐 답안의 특징 중 하나예요. 제한 다음에 한 칸 띄기. 게다가 뒤에 제를 또 안 쓰기. 정말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내가 느낌이 오긴 해요. 정말 안 좋은 버릇인데, 그리고 근로기준법 28조, 30조, 31조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을 살피는데 근기법이 필요해요? 근기법과 법적 성질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기법은 왜 등장하는 거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한다니까요.
교수님이 잘나셨어요.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답게 겸손한 답안, 정직한 답안을 써야 된다고요. 근로기준법과 법적 성질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법적 성질을 질문했는데 근로기준법을 던져요. 왜? 그럼 29조는 어디 갔어요 도대체? 28조와 30조, 31조를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법조가 이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28조에 31조까지 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법적 성질과 근로기준법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없고 이런 괄호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1000만 번 얘기했고요. 제자 없이 막 날아가고 있고요.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당해고 등 들어가야죠. 등 빠졌죠. 직위해제가 엄연히 여기 포진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실 직접 질문된 건 직위해제 쪽이에요. 해임처분 쪽이 아니고. 근데 등 사라졌죠. 그리고 이 해임처분에 대한 질문도 안 했어요. 물어본 걸 대답해야 돼요. 해임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마지막에 해야죠. 직위해제는 사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는 해임처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마지막에서 마무리 지을 때 해임처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건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묻지도 않는 해임처분 논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 행정작용이죠. 해임처분,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을 물었어요. 직위해제는 A공단이 있어요. 직위해제는 행정작용이 아니에요. 행정작용이 아닌 걸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라는 제목 하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부진정 당사자 심판인 지방노동의 초심판정. 초심판정이 부진정 당사자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부진정 당사자 심판은 초심이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법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지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정이에요. 설명도 없어요. 근데 이거 아예 안 물어본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 안 물어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용이 틀리고 있어요. 중앙노동의 재심 판정을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초심 판정에 대한 이야기. 초심이라는 게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라고 말을 했다면 재심이라는 것은 특별 행정심판 절차라는 말이 여기쯤 나왔어야 되잖아요. 대꾸도 안 맞아요. 앞에서 욕심 부리다가 뒤에서 힘 빠지는 느낌 딱 줬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구제제도를 통해 초심 판정. 이상하게 가다가 재심 판정을 통해 이래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재심 신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한다잖아요. 그리고 다 비문이에요. 내용 틀렸죠? 필요 없는 부분에 한자 쓰고 필요한 부분에 안 썼죠? 나쁜 버릇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부 다 비문이에요. 교수님이 첫 페이지에서 이거 보면 그냥 찢어요. 진짜로. 정직해지세요. 이건 말장난일 뿐이에요. 이걸 답안이라고 쓰면 안 돼요. 행정작용도 아닌데 행정작용이라 막 하고. 보세요. 설문 1번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왜 정직하지 못하죠? 안 물어봤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설문 1에 해결 안 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얘기가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로마자 1번 들어가면서 여기 문제점도 없고요.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 왜 하죠?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근로기준법 제31조. 약칭 쓰시고요. 괄호 밖에서 첫 번째 정식 명칭 나왔으면 약칭 쓰고, 진의의 구제명령 또는 혹은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근로자는 구제명령서 기각결정 통지받는 날부터 10일 내에 가능하다. 왜 썼을까요? 필요 없는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분량 늘리기. 그 다음에 이는 전국적으로 취소송 외 항고송을 다투는 과정에서 필요적 심판 존치주의와 관련이 있다. 어떤 면에서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취소송 외의 항고송은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협파인 소송이에요. 무효확인 소송에는 오히려 존치주의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는은 뭐예요? 뭐가요? 이는이 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답안의 핵심은 전달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알아들어야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교실에 들어와서 지금이 장기자랑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공댕이를 흔들면서 춤을 출 수 있죠. 근데 수업 시간인데 지각한 학생이, 그것도 뒷문이 아니라 앞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 등 뒤에서 갑자기 공댕이를 흔들어요. 왜 저러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문제를 안 읽었나? 문제에서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과 해임 처분의 효과를 물었는데 그와 하등 관계없는 이야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가봅시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전통적 행정청. 전통적 행정청은 누군데요? 자기만 알고 있는 개념을 쓰면 안 돼요. 어떤 특정한 단어를 쓰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누가 들어도 그것은 이걸 말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직접 설명해야 돼요. 답안지에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전통적 행정청이 지금 독임제 행정청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오산이에요. 행정기관의 구성원이 한 명인 독임제가 전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통적 행정청은 아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행하는, 이제부터 수도 없는 동그라미 1, 2, 3, 4, 5, 5를 가면서 이 재심판정이요, 처분 등이라는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 이러는 거죠? 재심판정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행정처분이 처분이다라고 말을 할 때 그래도 행정청의 행위, 구체적 사실화는 법집행,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런 얘기를 꺼내요. 처분이라는 설명을 할 때. 근데 지금과 같은 재결을 설명할 때 그것이 재결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재결은 재결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다. 등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처분 쪽을 얘기하려는 거 분명 아니잖아요. 행정소송법 19조에서 처분 등을 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등의 재결도 준법률 행위적 행정성 확인, 즉 처분에 해당하지만 재결에 대한 소송은 처분에 대한 소송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굳이 등을 따로 구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소송법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해야 되는 것은 등 쪽이에요. 등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 2, 3, 4, 5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재결에서는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처분에서는요. 처분에서도 이런 짓 하지 않아요. 재심 판정의 법적 성질을 실제로 진짜 검토하고 싶었다면 이게 확인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확정해주는 행위다. 행정행위로서 확인이다. 그럼 처분이에요. 처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는 재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틀린 것이고요. 처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행정행위로서 확인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행정청이 구체사실면 법집행, 권력도는 이거 쓰는 거 교수님들 엄청 싫어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시잘데기 없는 소리거든요. 이건 철저히 답안 분량 늘리기 위한 작전이에요. 이 짓거리 하는 강사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 성격 나쁜 친구잖아요. 거기서 배운 것 같은데 절대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시험에 붙고 싶으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와 번호와 본문의 내용이 여기는 띄어있고 여기는 붙어있고 여기는 띄어있고 여긴 붙어있고 여긴 붙어있어요. 이 붙고 띄는 것만으로도 감점 나와요. 왜냐하면 짜증나거든요. 앞에서 사용했던 방식은 뒤에서도 사용해야 돼요. 본인이 기억해요. 방금 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답안이 들어온다. 그럼 얘는 시험 합격에 관심이 없다. 노무사가 되기 싫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들려요. 띄어쓰기 안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재심 판정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재심 판정이 처분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중노위가 행정청이잖아요. 자기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중노위가 구체적 문장이 너무 이상하죠. 네, 그 다음에 뭐 그냥 가봅시다. 근기법 등 근기법이라는 법이 어딨나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위에서 그 어디에도 약침을 쓰겠다라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법을 제정했어요. 지금 본인이 또 국회의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관계법령 얘기를 왜 합니까? 문대려는 시도가 보여요. 그냥 차라리 순수하게 근기법 이렇게 들어가라고요. 순수하게. 집행 이거 지금 구체적 사실관 법 집행으로서 지금 이거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려면 1, 2, 3, 4, 5 하려면 행정법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독일로 넘어가 거기서 법으로서의 체계를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행정법이라는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학의 영역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 이후에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공권력 행사라는 말 뭐 띄어쓰기도 틀렸고 공권력 띄고 행사고 공권력 행사라고 얘기하려면 우월적 지위는 권력 행사에만 해당해요. 공이 해결이 안 됐어요. 공법행위. 공법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차라리 근기법을 말하려면 나 같으면 여기서 얘기하겠다. 근기법이라는 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재심 판정 자체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대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100페이지가 필요해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법적 공법상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근로자가 신청했는데 기각되는 거잖아. 사용자가 뭐 신청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심이네요. 사용자가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침해를 발생시켜. 근데 그런 걸 설명하는 논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재결은 그냥 다 처분이에요. 재결은 다 그냥 처분인데 논문에서나 재결이 처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일을 답안지에서 하려고 하니 스텝이 다 꼬이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럼 빨리 멈춰야죠. 뭔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 싶으면 빨리 멈춰야죠. 빨리 멈추고 여기다 X 표시 쫙 하고 넘어가야죠. 왜 무리수를 두고 끝까지 가요? 미치는 바. 내가 지금 미치겠어요. 미치는 바는 연결함이잖아요. 붙였어야죠. 띄어쓰기 붙여쓰기 다 틀리고 있지?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중. 아니 지금 재심 판정이라는 재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처분은 왜 얘기해요? 그리고 이 처분 등에 대한 이야기는 2조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했으면 19조가 나와야죠. 봐봐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부분과 여기 2조라는 부분이 완전 충돌이죠. 못 느끼면 안 돼요. 교수님은 느낀다니까요. 이걸 말았어야죠. 지금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라고 했잖아요. 소송 요건을 얘기한다고 안 했어요. 법적 성질을 얘기할 때는 2조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소송의 대상은 소송 요건이에요. 대상 적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 검토한다라고 해놓고 2조 얘기한다고 해놓고 19조 얘기한 거예요. 19조 얘기해놓고 나서 법적 근거는 또 2조를 얘기했어요. 다 충돌이에요. 다 충돌이라고요. 행정소송법 2조의 처분과 19조의 취성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다른 처분이에요. 2조에는 포함되지만 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오전에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조의 처분이지만 19조의 처분이 아니다라는 판례 보여줬잖아요. 판례집에도 넣고 19조와 2조의 처분은 다른 처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해임 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에 미치는 효과라고 물었는데 제목을 바꿨거든요. 뭐 관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관계라고 하려면 띄어쓰기는 좀 잘해야죠. 한글 파일에다가 처음에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 줄 때문에 그래요. 빨간 줄. 밑에 빨간 줄이 붙으면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잖아. 아까 바 어디 갔어? 봐봐요. 미치는 바. 보이죠 지금? 밑에 빨간 줄 있잖아요. 빨간 줄 미치는 바에 틀렸단 얘기거든. 이런 걸 보면서 자신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수정해 가라고 한글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라고 한 거야. 근데 엄연히 빨간 줄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경을 안 써. 그럼 왜 한글에다 작성할 이유가 없지. 여기도 간은 띄어쓰는 거잖아. 봐봐. 간. 빨간 줄 사라지잖아요. 이게 맞는 거거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해임 처분이 행해지면 전국적인 뭐 인사조치로서 전국적인 해임 처분. 이게 뭔가 말을 짧게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되게 현학적이라고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건데 학생은 아무리 현학적인 척을 해도 하나도 안 현학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임 처분이 행해지면 그 이전에 임시적으로 행해진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보세요. 해임 처분에 흡수되는 거지 해임 처분의 효력에 흡수되는 게 아니죠. 해임 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을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인지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쓴 문장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맞춤법은 빨간 줄 그어지는 걸 보면서 느껴야 되고요. 여기서 완전히 백미죠. 분석을 누가 한자로 못 쓴다고 한자로 써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끝을 못 봤어요. 끝을 못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이 만약에 시간 안에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이거 시간을 세이브해야죠. 그래도 시간이 모자르면 여기에다가 결론이라도 써주는지
아니면 개요라도 짜넣어야 돼요. 어쨌든 완성이 돼야 돼요. 정말 불가피하게, 절대 그래서 안 되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끝을 못 보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뒤에를 개요라도 짜줘야 돼요. 아니면 최종 결론이라도 써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다 멈추면 난리 나요, 진짜. 이거 진짜 성의 없는 행동이거든. 결국 인간은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요. 채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있다고요. 상당히 커요. 정말 인상 안 좋은 답안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도 타이핑이니까 이 정도지. 이거 만약에 글씨라도 못 쓰는 사람이면 이건 정말 6.25 때 전쟁은 그건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재심했으면 여기서 어쨌든 뭐 시간 안에 못 끝냈다 그러면 끝을 써줘야죠. 끝은 안 나는데 이하는 여백이래요. 말장난 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하 여백을 누가 이렇게 한 줄을 띄고 쓰라고 했어요. 엄연히 주의사항에서 위반하지 말라고 주의사항이 답안지 앞에 이제 써있잖아. 줄을 바꾸라고 했죠. 한 줄 띄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한 줄을 왜 띄어? 굳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한 줄을 띄고 이하 여백을 썼어요. 이거는 점수를 달라는 답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진 학생 답안은 방금 전에 제출이 돼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제목에다가 약칭 쓰지 마라. 제목 더러워진다. 제목은 무조건 예뻐야 돼요. 첫인상은. 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박상진 학생의 답안 설문 1번 보고 다시 진윤미 학생으로 돌아가서 설문 2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너는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오면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두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보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생활을 주고파